지금 한국이라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우리는 우리 사회를 비교적 관점에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회인지 잘 몰라요. 한국 사회는 간단히 말하면 미국보다 더 미국인 사회입니다. 누가 그런 식으로 규정을 했어요. 어느 학자가. 한국 사회는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사회다. 지금 한국이 말하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화가 심하게 진행된 나라예요. 저는 이제 그것을 총체적 미국화라고 부릅니다. 우선 그중에 그냥 한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학문 영역, 대학, 이건 완전히 지금 미국화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거의 모든 담론들은 그냥 미국식 담론입니다. 미국을 정당화하고 미국적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담론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왜 그렇겠어요? 거의 90% 이상이 외국 박사는 미국 박사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경제, 경영, 이쪽은 뭐 거의 95%가 넘어요. 죄다야, 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조희연 씨가 편을 한 우리 학문 속의 미국,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 학문 속의 미국. 그걸 보면 정말 좋은 책이에요. 우리 학문이 얼마나 미국화되어 있는지 그것을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교육학 얼마나 미국화됐을까? 제 기억으로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18명이다. 그 중에 17명이 미국 박사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명은 전공이 뭐겠어요? 한국교육사. 요거만 한국 박사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서강대는 22명인데 전원이 미국 박사예요. 거기는 한국경제사도 미국에서 했더라고. 그 다음에 좀 고약한 것은 정치학과 같은 경우 좀 고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이미 상당히 많이 밝혀졌죠. 정치학과는 미국 아이들이 우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걔들이 주는 장학금은 거의 대부분 CIA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는 글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쓰는 논문들이 뭐예요? 죄다 한국에 대한 논문들 쓰는 거예요. 미국 가서. 미 군정기의 뭐 한국 정치의 뭐 양상, 맨 이런 것들이. 그걸 영어로 쓰니까 미국 아이들이 한국을 이해하는 거죠. 어떻게 지배해야 될지. 걔들 지배의 도구로 쓰는 그런 논문들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국 가서는 한국 얘기만 하고 한국 가서 미국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들이 학문 체제 안에서 미국화가 심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담론을 만들잖아요.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또 말하자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이 담론을 만든 주체들이 죄다 미국이라는 사회를 그냥 정상적인 사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한국 사회의 큰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들, 이거 다 미국식입니다. 지금 대학 제도 보세요. 무지무지하게 비싼 등록금, 이거 완전 미국식이에요. 저는 독일 가서 처음 알았어요. 학비가 없고 생활비까지 주잖아요, 거기는. 생활비까지 줘요. 그러니까 미국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도, 대학 교육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대학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에 대한 관점, 다 미국식이에요. 한국인들이 어떤 세상을 읽는 그 관점, 그게 아까 세계관이겠죠? 이건 다 미국식이에요, 자체가. 여러분, 미국에서는 미국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시민의 권리라고 보질 않습니다.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구매할 상품으로 보는 게 미국식의 핵심이에요. 그게 자유시장 경제의 시장주의예요. 그러니까 대학도 하나의 시장에서 구매할 상품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에선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 돈 내고 내 자식에게 내가 좋은 교육을 시키겠다는데 뭐 잘못됐어? 이게 미국식인 거예요.
이게 시장주의가 말하는 정의관이에요. 거기다 대고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된다. 교육은 누구나 받아야 될 권리야. 이렇게 말하면 미국에선 바로 뭐라고 반응해요? 커뮤니스트. 바로 나오는 게 커뮤니스트예요. 똑같아요, 한국이랑. 에? 한국도 그렇잖아. 걔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게 걔들도 커뮤니스트예요. 시장주의 세계관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가 공산주의자예요. 미국에서는. 한국은 미국처럼 엑스트렘, 극단적이진 않죠. 그러나 유사하게 가고 있죠.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상당히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이제 한국의 상황인 거예요. 그에 반해서 유럽은 교육을 어떻게 봐요? 예를 들면 세계관이 다르다 그랬죠. 교육을 어떻게 봐요? 기본적으로 권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럽은 근대 계몽주의 이래로 근대 사회의 선각자들이 가졌던 어떤 이상, 그것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유럽 사회는.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근대의 이상 또는 근대의 기획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서구에서는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고요. 유럽에서. 그것이 교육 문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결과의 평등까지는 인간이 실현 못할지라도 최소한 뭐예요? 기회는. 그 구성은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 이게 최소한의 정의로운 사회다. 이해하셨죠? 기회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어디겠어요? 교육이죠. 교육. 그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가능성, 이것을 다 구현할 수 있는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 이런 거죠. 바로 그러한 이상에서 교육이 학비가 다 없어진 것이고요. 독일이 제일 먼저 그런 학비들을 없앴죠. 그 다음에 생활비까지 69년 빌리 브란트 3인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생활비까지 주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상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는 미국과 똑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냥 자세히 얘기 안 하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제. 우리만 지금 대통령제를 하죠.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대통령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어떤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체제가 과연 맞느냐는 거죠. 지금 러시아나 미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대외적인 일들을 대변하는 거지. 대내적으로는 사실은 연방제 형태로 되어 있죠.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네? 아무튼 또 보수양당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보수당만 2개가 있고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도록 딱 자기들끼리 딱 담합을 해가지고 묶어놓고 있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과 한국인 거예요. 또 심지어 어때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번성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한국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왜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번성하겠어요? 왜 한국에서 기독교가 30% 이상 신구교 합쳐서 인하되는 신도를 갖게 됐겠어요? 정말 목사님들이 얘기하듯이 동방에 은총받은 나라라서 그렇겠어요? 예? 우리 안에 무슨 기독교와 친화력이 있는 DNA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일본 기독교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여러분? 0.4%예요. 0.4%. 예? 우리는 어떻게 30%가 넘는 이 어마어마한 기독교 세력이 생겨났겠어요? 예. 이것은 바로 미국에서 기독교가 저렇게 번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그야말로 종교국가예요. 예? 유럽에서는 그걸 굉장히 문제 삼습니다. 대통령이 선서할 때 어디다 대고 해요? 헌법에다 대고 해요? 성서에다 대고 해요? 성서에다 대고 지금 맹세를 합니다. 서원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종교국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미국이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선택 가능성의 부재,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똑같은 보수정당 AA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예? 어느 정당을 찍어도 사회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그걸 통해서 일상적으로 착취당하는 그 사회의 말하자면 underprivileged 그 사회의 그런 착취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사회를 바꾸는 거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일상적으로 좌절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의무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받겠어요? 이성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신비적인 방식으로 의무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종교죠. 한국이랑 똑같아요. 저는 보수 양당제와 기독교의 번성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한국이랑 미국이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체제, 이건 미국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한국과 미국은 거의 모든 제도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교육제도, 정치제도, 사회제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종교까지도 똑같고요. 예, 지금 거의 모든 제도가 한국의 제도, 미국 제도를 따라왔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총체적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제도만 미국 것이다가 아니에요. 또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식들, 다시 말하면 생각, 어떤 대상을 보고 취하는 감수성, 욕망, 무의식까지 완전히 미국식입니다. 한국인은 사실은 겉만 한국인이지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미국식이에요. 부정하고 싶겠죠. 다시 말하면 저는 그것을 영혼의 미국화라고 불렀어요. 영혼의 미국화. 다시 무서운 얘기죠, 그죠? 한국 사회는 다시 말하면 총체적 미국화의 사회라 그랬죠. 그것은 왜 총체적이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가 미국식이고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 미국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영혼이 미국화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봅시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시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 또는 한국인들이 꿈꾸는 것과 미국인들이 꿈꾸는 것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꿈꾸는 것, 한국인들이 욕망하는 것과 유럽인들이 욕망하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예?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소비할 때 어때요? 한국 사람 중에 소비할 때 죄책감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소비할 때. 소비할 때 자부심을 느끼죠? 소비할 때만 인간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소비 안 할 땐 노예로 살다가 소비할 때만 왕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소비를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들 똑같습니다.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독일 사람들. 82%가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82%가. 소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나의 욕망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한 결과물이 상품이죠. 그것을 향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래 세대가 살아갈 이 지구를 내가 어떤 방식이든지 훼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거 이외에는 절대 소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소비 행위가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거나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독일 대학생들 경우는 3분의 1 정도가 소비 포기 운동을 합니다. 일체 소비를 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완전히 자연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근처의 텃밭에 웬간한 야채들은 기르고, 그 다음에 머리도 자르러 안 가요. 일체의 돈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머리도 그냥 여기까지 기르고 이렇게. 그리고 꼭 그런 애들이 강의실 가보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지 알아요? 뜨개질해요, 뜨개질. 탁 앉아 뜨개질하고 들어요. 좀 뒤에 앉아서 듣지. 그러려면
꼭 맨 앞자리야, 맨 앞자리. 1등해지라고 들어요. 왜 그렇겠어요?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이야. 시위. 우리는 일체의 이런 상품 소비의 질서 밖에 있겠다는 거예요. 옷도 만들어 있겠다 이거예요. 시위죠, 시위. 예? 말하자면 그런 친구들이 거의 3분의 1에 가까워요. 걔들은 말하자면 문명사적 각성을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예? 발전 이데올로기, 물질주의로 일관되어 있는 이 자본의 질서, 여기에 맞서는 문명사적 새로운 인간 유형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에? 한국에서 그런 아이들을 찾아보기는 어렵죠. 소비주의. 두 번째, 물질주의. 물질.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총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어떤 아파트에, 어떤 차에, 뭘 가지고 있고. 맨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에? 말하는 게 전부. 에? 주식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뭘 얼마를 가지고 있고. 한국처럼 이런 정도로 반지성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는 많지 않아요. 한국의 반지성주의는 완전히 미국과 똑같습니다. 미국 사회는 그야말로 유럽에서 볼 때는 천박하다고 부를 정도의 반지성주의의 나라예요. 한국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가 굉장히 지적으로 떨어지는 반지성주의가 지배하고 있어요. 물질주의, 반지성주의, 소비주의 전부 미국식입니다. 유럽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까지도 여러분들이 밤에 꿈꾸는 것도 달라요. 사실은 유럽 아이들이 꿈꾸는 것은 정말로 자유롭고 평등한 세계예요. 많은 아이들이 구속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세계. 어떻게 하면 저 난민들이 저 고통에서 벗어날까? 유럽 아이들이 꿈꾸는 게 그거예요. 한국 아이들은 그런 거 꿈꿔요? 그런 거 머릿속에 있질 않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도 다른 거예요. 욕망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이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는 총체적으로 미국화된 사회인데 이 미국 사회를 요번에 본 거죠. 우리가 미국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미국은 우리에게는 늘 구원자였고 선망의 대상이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그 미국을 보니까 어때요? 이건 완전히 미국의 7, 80%가 제3세계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를 보니까 이건 무슨 정치적 야만도 이런 야만이 없는 거예요. 에? 이제 비로소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미국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를 계기로. 이것은 우리에겐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미국을 유럽에서는 대체로 어떻게 봐요? 미국을 유럽에서는 대체로 사회적으로 보면 지옥이다. 이런 말이 유럽에서는 일반적인 거예요. 사회적 지옥.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폭넓게 실현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유럽인들이 보는 미국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미국을 일방적으로 또는 맹목적으로 추종해 간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지옥으로의 행진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걸 지금 깨닫기 시작한 거죠. 조금 늦게 깨달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지옥에 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 사망률 21년째 1위, 노인 빈곤 전 세계 1위, 노동시간 전 세계 1위, 출산율 전 세계 꼴찌, 남녀 평등 지수 OECD 꼴찌, 사회관계 지수, 타인에 대한 신뢰도 혹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타인에게 기댈 수 있는 가능성 꼴찌, 전부 꼴찌예요. 이미 지옥이죠. 그쯤 되면. 우리가 미국을 일방적으로 추종해온 결과가 지금 이미 우리가 지옥의 당도에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을 우리가 쫓아하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라면
그걸 왜 쫓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미국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이걸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미국은 세계적 수준에서 보면 아주 예외적인 국가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국인들 스스로 미국 예외주의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American Exceptionalism이라는 거예요. American Exceptionalism.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나와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거 잘 썼어요. 한국말로는 미국 예외주의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미국 사회가 세계적 흐름과 얼마나 예외적인 국가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예외적인 국가가 됐는가. 그 예외성의 핵심은 뭐겠어요? 미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 나라예요. 그 부제가 그래서 왜 미국에만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가요? 부제가. 미국 예외주의 부제가. 그리고 또 그 이유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바로 왜 미국은 종교국가가 됐느냐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이 미국 예외주의의 핵심이에요. 그것도 한국이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이해하려면 미국의 예외성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아무튼 우리가 요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국이란 나라의 특수성을 이제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을 일방적으로 쫓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요.